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생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군만 통해 박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예병군입니다. 자, 제가 안경을 꼈습니다. 그것도 선명한 뿔테 안경을 꼈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지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착용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 원고를 딱 받았습니다. 원고에는 채소와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내용인데요. 굳이 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저는 채소와 과일은 늘 고기를 먹을 때와 고기를 먹고 난 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읽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세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전 종목 포트폴리오 상담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시장이 계속 요새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을 좀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이 시장이 왜 지금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돼 가고 있느냐를 강조드리고 있느냐 하면,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죠? 코스피만 올라갑니다. 코스닥은 빠집니다. 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코스닥 올라갑니다. 코스피는 빠집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반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의 가장 건전성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런 논리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궤변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궤변. 즉, 이 코스피 쪽에 있는 모든 밴드 업체들이 코스닥 쪽에 있는데, 코스피만 올라갑니다. 코스닥은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체가 궤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 최근에 코스피가 못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코스닥은 잘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제가 또 뭐라고 얘기를 드렸느냐? 상승에 제한이 있다. 코스닥에. 왜? 코스피가 못 가기 때문에.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투매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종목마다 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 투매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루머 때문이었어요. 그죠? 북의 루머, 북한 루머, 그죠? 북한 루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 이 북한 루머에 맷집이 좋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맷집이 좋은 투자 주체는 누구예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개인이 있으면 이게 3주체잖아요. 그죠? 증권시장에. 그러면 이 북한 루머에 맷집이 좋은 사람들, 뭐 태어나도 별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개인 투자자,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가 될 것이고 기관 투자자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이런 북한 루머가 하나 튀나오면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외국에 살면은 당연히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 투매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온 투매는 뭐다? 늘 찬스다. 즉 뭐냐면 단기적으로 루머에 의한 투매는 매수 찬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시장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내용은 심지 굳은 매매. 손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고 수익을 확정하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다는 얘기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심지 굳은 매매를 하셔야 된다. 꾹 쥐고 가셔야 된다. 좋은 종목 꾹 쥐고 가셔야 된다. 얘기 드렸죠. 꾹 쥐고 가서 수익률과 단기적인 수익률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인가 하면 2%, 3%. 자, 오늘 2%, 하루만 2% 먹는 게 어디야? 단기로 들어가죠. 근데 이 단기는 오늘 같은 뜬금없는 급락이 나와버리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손절을 안 합니다. 자, 이거 얘기 안 드릴 수 없죠. SK 하이닉스. 제가 간다라고 4만 원대 얘기하고 4만 한 천 원 밑이었죠. 4만 천 원 밑에서 얘기하자마자 5만 2천 원까지 쉼없이 갔습니다. 물론 이 5만 1,500원 부근에서 단기 차익 분할 차익 실현을 했죠. 그리고 4만 7천 원 또 잡았습니다. 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4만 2천 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습니까? 손절하라고 얘기 드리던가요? 아, 이거 손절선 지나치시니까 손절하세요. 자, 이거 자, 많이 빠졌네요.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 없으면 손절했다고 봐야지. 이렇게 갔습니까? 아니죠. 들고 계십시오. SK 하이닉스가 모바일 디램이라는 새로운 성장성의 옷을 입었습니다. 모바일 디램은 한꺼번에 죽을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손절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세요. 계속 외쳤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안 올라오면 예병군 전무가 옷까지 벗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진작에 손절했거나 이 종목을 사지도 않았겠죠. 리포터도 계속 안 좋게 나왔고 어떤 분들은 차트에 지표를 들어가면서 게시판에 글까지 남겼습니다. DIVX 차트로 보면 전부 지표 하락으로 보는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하락 시작으로 보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여러분 차트 보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차트는 보세요. 보는데 참고만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차트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차트가 정답이면 여러분들 이미 돈 다 벌었습니다. 얘기 드렸죠. 그런데 차트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고해야 된다. 뭐 SK 하이닉스의 성장성, 그죠? 제품에 대한 성장성, 모바일 디램에 대한 성장성, 이거 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장성이 있으니까 절대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를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47,000원 넘어갔습니다. 다시.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강하게 얘기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이 42,000원 밑에서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2,000원부터 손절도 안 하고 끝까지 끌고 오실 수 있을까요? 지금 SK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제 방송을 보지 않았다면 이걸 들고 갈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옷을 벗겠다고 한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들고 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성장성을 나발을 불어도 성장성이라는 막 근거를 깔아드려도 여러분들은 들고 가지 못합니다. 소리바다 9개월 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회원 가족분들의 수익률은 70%에서 110%까지 조금 천차만별입니다. 저를 조금 더 믿으신 분은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고 저를 못 믿으신 분들은 최초 매수해서 그냥 놔두신 분들입니다. 자, 이 차이입니다. 9개월을 가지고 가서 70%를 보느냐, 매일 하루에 손 떨리는 매매를 하느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주식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직업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식하는 분들 만나보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히 주식하는 친구들 만나봐도 그렇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주식을 하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으러 갑니다. 그죠? 밥을 못 먹으러 가요. 자, 휴가도 못 갑니다. 또 하나 만났습니다. 뭔가 계속 불안해해요. 계속 스마트폰을 뭐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머니에 손 넣고 니 잠깐만 있어봐라 하고 또 갑니다. 왜 이런 불안한 매매를 할까요? 왜 이런 매일 손 떨리는 매매, 매일 보지 않으면 불안한 매매, 이걸 왜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위해서 이걸 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수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한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그 차트를 보니까 오늘 차트상으로 보면 팔아야 돼. 못 팔면은 억울한 거야. 여기서 빠지면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해 합니까? 그게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70%, 110%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동성제야. 마이너스 28%까지 갔다가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100% 넘게.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SK 하이닉스 42,000원 깨졌지만 결국은 지금 47,000원 올라오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손실 확정을 안 했잖아요. 손절을 안 했잖아. 그럼 손실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걸 매일 쳐다봐야 되느냐 얘기입니다. 왜 매일 쳐다봐야만 안 불안한지. 왜 친구들하고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들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그리고 밥도 못 먹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건지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쳐다보게끔 만들어야 그들이 돈을 벌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매매입니다. 주식,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과 조금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그 자본주의의 꽃에서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의 독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식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고 이 주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 이 주식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자본주의의 제대로 된 독에 여러분들 맞들리신 겁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자본주의의 독이 아니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독이 돼갈까요? 전문가들이 매일 보라고 했습니까? 매일 이걸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럼 그 전문가 잘못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이 명제는 지금도 여러분들께 성립되고 있는 명제입니다. 자, 차트를 봐야만 수익이 난다는 명제. 차트를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명제. 그 명제는 이미 명제 자체가 틀린 명제입니다. 자, 명제는요, 거꾸로 뒤집어도 그게 성립할 수 있어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100% 수익을 내드립니다. 제 종목은 손절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한 종목도 손절 없는 전문가가 예병군 전문가다. 예병군 전문가는 손절 없이 전부 수익을 낸다라는 명제는 동일하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명제가 한쪽에서만이라도 잘못되면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손 떨리는 매매를 하는 것은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제 자체를 여러분들 자체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만 보면 수익 난다는 명제 자체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부정이 안 되면 이 손 떨리는 매매를 안 하시겠죠. 그게 확실하다면 이 불안한 매매를 안 하시겠죠. 그죠? 자, 모멘텀. 누구한테 들은 정보가 확실하다면 이 손 떨리는 매매 확실히 안 합니다.
누구한테 들은 정보가 확실하다면 불안한 매매 진행을 안 합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안한 매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장성을 믿고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강조드린 거였고 그 성장성은 한 번의 배반도 없이 이렇게 차트와 무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여러분들의 논리대로 따지자면 이미 차트상 몇 번이라도 손절을 했어야 됩니다. 손절 안 했죠. 손실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성장성입니다. 자, 이 명제는 제가 계속 입증하기 위해서 이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이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 드릴 겁니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중장기 투자가 해답입니다라는 명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설득을 하는 과정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자, 안경 벗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문의를 하십시오. 뒤에서 숨어서 나쁜 글을 적지 마십시오. 제가 틀렸다면 질책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발 뒤에 숨어서 이 안경 너머 사이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마음에 벽을 놔두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전문가지만 전문가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심사숙고하게 얘기하세요. 숨어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안경을 벗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제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숨어서 뒷 얘기를 하실 거면 그것은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자, 저는 이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차트도 물론 봅니다. 그렇지만 차트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십시오. 자, 시장 얘기 어느 정도 했고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자, 오늘 오이솔루션도 여러분 급등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또 23,000원대를 넘어갔습니다. 오이솔루션 6% 되는 급등이 나왔죠. 제가 오이솔루션 강조드렸던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몇 개월 됐죠. 17,000원대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 종목 가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단 한 주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주도 차익 실현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성장성을 보고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답은 성장성밖에 없습니다. 자, 시장 얘기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예각기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실크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해 드려놓고 예각기법 원칙 오늘 제 6강좌에서는 틱차트, 분차트 얘기해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차트를 안 볼 수는 없어요. 차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를 무시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는 참고할 수 있는 입니다. 가장 훌륭한 보조지표입니다. 자,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참고를 하시죠. 늘 입시철이 다가오면 서울대 입학생들, 서울대 수석 입학한 학생들의 얘기를 참고를 합니다. 이 참고를 할 때 이 친구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서 안 봤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교과서는
성장성입니다. 참고서가 뭐냐면 보조지표, 차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nd so on. 기타 등등이란 얘기죠. 그죠? And so on. 결과적으로 이런 보조지표, 차트, 모멘텀은 참고서일 뿐입니다. 서울대생들이 가는 교과서는, 서울대생들이 보는 교과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대.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서울대의 실력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정석적인 부분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이 성장성입니다. 그죠? 그것만 참고를 하십시오. 성장성. 이거에 별표 3개, 돼지꼬리 땡땡입니다. 그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차트 얘기입니다. 바로 틱 차트와 분 차트에 대한 연관성입니다. 자, 틱 차트는 뭐고 분 차트는 뭘까요? 그죠? 틱 차트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 차트는 시간상 개념입니다. 시간상 개념. 분 차트는 시간상 개념이에요. 시간상 개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분봉이라고 얘기하는 거, 1분봉이 있습니다. 그죠? 1분봉. 1분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분이 지나면 하나의 캔들이 완성이 됩니다. 10분봉은 10분이 지나면 하나의 캔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1분봉 10개가 모이면 10분봉 하나가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30분봉은 30분에 하나가 생기는 캔들입니다. 그러면 10분봉 3개가 모인 게 30분봉 하나겠죠. 1분봉 30개가 모인 게 30분봉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1봉은 하루가 지나갔을 때 나온 캔들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 윗꼬리 달았다, 아랫꼬리 달았다, 캔들 모양을 보고 도찐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걸 외워야 주식에서 수익 볼 수 있다 하면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죠. 그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중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틱 차트는 그냥 뭐냐면 희한하게 이 틱 차트를 설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어려웠을까요? 틱 차트와 분 차트의 연관성을 못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틱 차트. 틱 차트는 시간상 개념이 아니에요. 거래량상의 개념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0 틱 차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120 거래, 즉 그러니까 왔다 갔다의 모양이 일어났을 때 120 틱이 움직였을 때만 나타나는 게 이 틱 차트의 하나의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120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원이 올랐다 5원이 내렸다 이걸 120번 반복해도 이 120번이 움직여줘야만 하나의 틱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죠? 틱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캔들도 아니에요. 틱, 틱, 틱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시간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변동상의 개념이죠. 거래 변동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굉장히 틱 차트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보면 여러분들 거래량이 없이 꺼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거의 틱 차트가 이렇게 좁혀져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개가 안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틱 차트의 설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20 틱 차트냐, 240 틱 차트냐, 830 틱 차트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상으로서의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830 틱 차트는 뭐예요? 830번을 가격이 왔다 갔다 해야 하나의 틱이 완성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틱 차트의 개념은 뭐냐면 거래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지 않고 수급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수급이 많이 일어나고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의 틱 차트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 어떤 종목이 점상을 갔습니다. 이 틱 차트는 점상을 가서 하루 종일 상한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틱 차트는 그날 하루 한 개만 완성이 된 겁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움직이질 않는다 개념입니다. 며칠간 이 점상이 계속되면 이건 똑같은 모양을 그립니다. 틱 차트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점화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점상이 가기 전에 모양들이 나옵니다. 보통 보면 이 틱 차트에서 숨은 그림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떠냐? 틱 차트가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래량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 보통 그 이후에 점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한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차트상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최근에 대웅제약을 한번 봅시다. 대웅제약을 보게 되면 틱 차트를 한번 볼게요. 120 틱 차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날짜들이 나옵니다. 9월 18일 날, 굉장히 짧죠? 9월 19일 날, 늘어납니다. 그죠? 9월 20일 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활발히 수반되면서 팍 터진 게 언제냐? 9월 25일부터 탁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거 많이 확대를 한 부분이에요. 그죠? 다시 축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활발히 틱이 움직였던 부분이 9월 26일입니다. 그죠? 자, 이 떨어지기 전에 연관성을 잡아내드리는 거예요. 틱에 대한 연관성입니다. 틱은요, 늘 이렇게 떨어지기 전이나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틱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거래량과는 상관이 없죠. 자, 이 거래량은 이때 가장 많이 수반됐는데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틱이 늘어나는 것은 상승에 대한 전제 기초 조건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종목들 하나 볼까요? 그럼 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최근에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바다 한번 보죠. 소리바다. 제가 강조 드렸으니까 자, 소리바다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바다의 틱 차트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지금 틱 차트가 늘어난 공간이 어디냐면 9월 25일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어서 저점을 회복하고 거래량이 자, 요걸 체크해 볼게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틱 차트가 늘어진다. 이건 뭐라고요? 상승 기초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틱 차트를 100% 자, 틱 차트가 이렇게 늘어나고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 자, 이거 100% 갑니다라고 얘기는 못 드립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적용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의 명제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틱 차트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거래의 성사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시점에서 거래자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틱 차트는 단기적인 추세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안 올라갈 수 있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이 틱 차트 전혀 안 보시는 분들이 단기하겠다라고 덤벼듭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틱 차트를 전혀 안 보면서 내가 단기한다. 거래자의 어떤 추이도 살펴보지 못하면서 단기한다. 나는 스캘퍼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지한 사람이라. 제가 이걸 단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틱 차트를 모르고 있을 때 난 틱 차트까지 다 봐가면서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단기가 답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성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놓고 과정, 여러분들이 겪을지도 모르는 이 시행착오의 과정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시간이 배제된 개념이라서 거래 몰리는 시간대를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거래가 몰린 시간대가 어디예요? 자, 여기 소리바다에서 보면 1시 30분부터 자, 2시 30분, 즉 장 마감까지죠. 그죠? 거기 거래가 몰렸어요. 주가는 크게 거기서 변동이 없었으면 그 다음날 주가를 보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급등 나오기 전에 거래가 몰리는 시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틱 차트와 분 차트의 연관성입니다. 자, 이걸 830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830분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830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830 돌려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830을 돌려보니까 자, 이 틱 차트가 처음 늘어진 구간이 9월 24일입니다. 9월 25일, 9월 26일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적어도 단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 틱 차트가 830 틱 차트에서 늘어지지 않았던 이 구간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성장성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건 틱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 틱만 보고 판단해서 이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먹으면 되죠. 근데 이 틱이 정답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속이는 구간도 나옵니다. 그럼 이 틱이 정답이 아닌데 여기에 목을 매달아야 되냐? 아니죠. 그러면 자, 그럼 니는 그게 정답이 아니면서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느냐? 주식은 종합예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성도 알아야 되고 근접성도 알아야 되고 효용 가치성도 알아야 되고 차트도 알아야 되고 모멘텀도 알아야 되고 기업 분석도 해야 되고 재무제표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걸 다 알아야만 내가 100%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100% 손절없이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명제를 여러분들께 성립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얘기하는 것과 이걸 알고도 틱 차트를 알고도 그럼 언제 시점에서 이 종목이 확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시점과 불타기를 해야 될 시점 그런 걸 다 아는 사람과 단지 이것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의 차이는 100%냐 100%가 아니냐의 차이겠죠. 그 차이입니다. 제가 왜 한 번씩 여러분들께 쓸데없는 호기를 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기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전문가 못 받겠습니다. 이게 호기입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호기를 부립니까? 객기입니까? 객기 아닙니다. 쓸데없는 호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제 연인이에요? 제 와이프입니까? 제 와이프 앞에서 저는 잘난 척 좀 해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 와이프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왜 호기를 부립니까? 객기 아닙니다. 호기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성장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주시는데요? 주시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해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적어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확신, 제가 갖고 있는 해답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참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정 시간대, 즉 이 시간대만 되면, 자, 1시 이후만 되면 이 종목은 어김없이 지금 틱 차트가 몰리면서 가격대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오늘 금일조차도 그랬습니다. 딱 1시, 12시 그 점심시간대 기점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쭉 올라온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장기적인 부분을 떠나서 계속해서 종목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세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추세가 존재하게 되는 원인은 성장성입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참고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종합적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든 얘기들을 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얘기, 근접성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미래 가치성에 대한 얘기, 효용 가치성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얘기, 이런 모든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얘기들을 왜 하고 있을까요를 생각해 봅시다. 이 틱 차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들을 왜 할까요? 자, 안 봐야 될까요? 자, 본인은 차트를 중요시하니까 차트 안 보면 될까요? 아니죠.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주식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합예술을 단순한 일목균형의 구름대나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의 상하안으로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다면 저도 기쁘겠습니다. 요거 두 개만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법학보다 훨씬 쉬운 학문인데, 그죠? 법학보다 훨씬 쉬운 학문이에요. 쉬운 학문이에요. 그죠? 근데 법학보다 훨씬 돈 되는 학문입니다. 그죠? 그럼 누가 법학 공부하겠어요? 누가 고시패스 하겠습니까? 증권학 하면 되죠. 그죠? 주식학 공부하면 되죠. 근데 이게 법학보다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게 법학보다 훨씬 돈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법학보다 어려워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단편적인 주식은 단편적으로 판례만 봐서도 안 되고 단편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목균형의 구름대만으로 해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의 상한 기법으로 해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가격이동평균선으로 해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DMI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학보다 훨씬 어려운 학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모르죠. 다 모르죠. 다 알 수 없습니다. 공부하기 힘듭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 지금 그거 언제 공부합니까? 언제 공부해서 언제 돈 벌고요? 자, 30년 완성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 드디어 완성. 내가 완성했어. 30년 됐습니다. 그때 되면 시절이 또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이미 나는 죽어갈 때쯤.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종합적 판단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종합적 판단만. 그럼 이걸 다 모르겠다. 그러면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됩니다. 누구를? 예병군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병군이라는 이름 석자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런 명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결코 죽지 않는 종목들, 네버 다이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드릴 겁니다. 자,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주식시장이 단순하면, 제가 늘 강조드리자면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합니다. 강의도 내용이 굉장히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 내용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이지 않기 위해서 강의 내용을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특정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왜 저 사람이 저 앞에서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저는 여러분들 다 설득하고 싶습니다. 제가 100명이 계신 분들 앞에서 100명을 다 설득하지 못하면, 그죠? 제 이론이 명확치 않은 거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왜 설득하고 싶을까요? 왜? 다 같이 잘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 같이 잘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당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매매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돈을 벌지 못할까요? 그러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나오지 않아야 되죠. 왜? 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저만 알고 여러분들께 딱 감추고 저 혼자 어디 숨어서 산골짜기에 숨어서 여러분 주식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 제야의 고수다 이러면서 탁 튀나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방법은 모두 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식이 아무리 제로섬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늘 합리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구간에서의 흔들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손절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보신 분이 없을 뿐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장기라는 전제가 깔린 겁니다. 중장기라는 전제가 깔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한 명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설득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논리가 정말 맞다면 저한테 와서 설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라도 이 강의를 접고 성장성에 대한 강의를 접고 차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에 100% 제가 수긍을 한다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좀 뭔가 진정성 있는 얘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과 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할 때도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얘기가 하나였습니다. 제 종목 죽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었죠. 그런데 그 얘기가 늘 맞아왔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제가 여러분들께 자, 이 종목 제가 얼마까지 안 오르면 옷을 벗겠습니다라고 한 종목들은 지금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기도 아니고 객기도 아닌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 확신만 있다면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올라가면 언제까지 끌고 갈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 만났을 때,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불안한 매매 안 해도 됩니다. 친구 약속 잡아놓고 3시 이전에는 못 만난다는 얘기 합니다. 이런 불안한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손 떨리는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하실 거 다 하시고, 가족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실 거 다 보내시고, 노력과 고생은 저희가 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게 직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매일 손 떨리는 매매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저희하고 가족이 되셔서 오래되신 분들은 느긋합니다. 오늘 같은 투매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마음들이 느긋해졌습니다. 그죠? 물론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문자가 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가족이 되신 분들 문자 하루에도 2통, 3통씩 오죠. 일일이 답변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오래된 가족분들은 어디 시점에서 추매할까요를 묻습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가족분들의 차이겠지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손 떨리는 매매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꾸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가 더 필요하시겠죠. 그렇지만 이 얘기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험난하고 그리고 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주식시장에서 누군가가 100%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저 사람 뒤에 뭔가가 있겠죠. 그 성장성이라는 뭔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뭔가가 바로 성장성이고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100%에 가까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안 하겠다는 식의 강한 얘기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이런 예각기법의 어떤 부분들, 종합적인 예술적인 부분들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 시장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보다는 차분한 대응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병군이었습니다.